자, 이제 3단원 수열 나가볼게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문제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 46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뭐 등차 수열 줘놓고 합 주고 뭐 A 몇 구하라 이런 거야. 뭐 꾸역꾸역 계산하면 되니까 그 앞에 있던 세 문제는 꾸역꾸역 하면 되고 46번부터 좀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뭐 집합 표현도 있고 해서. 자, A5가 9이고 공차가 제로가 아닌 등차 수열 AN이 있습니다. 두 집합 A, B가 있어요. A라는 집합이 무엇이냐라고 쓰면 N이라는 원소들을 갖고 있는데 N은 20 이하의 자연수. 그럼 말 그대로 그냥 1, 2, 3, 4 해가지고 20까지를 그냥 다 갖고 있는 20개짜리 원소의 집합이고요. B라는 집합은 뭐냐 하면 AN이라는 것들을 원소로 갖는데 근데 N은 10 이하래. 그럼 말 그대로 이제 A의 1, A의 2, 점점점점 A의 10이다 라는 총 10개의 값을 갖고 있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근데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라. 그럼 A의 1부터 A의 10까지 10개의 항이 모두 숫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안에 잘 딱 들어맞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A5가 9래요. 그때 A1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생각해보자. A5라는 항이 9야. 근데 A1부터 A10까지는 모두 다 자연수 1부터 20까지의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공차 D가 무슨 수인 건 알 수 있을까? 막 2분의 3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공차가 정수긴 하겠네.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자. A5가 9니까 뭐 증가하는 등차 수열인지 감소하는 등차 수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점점 이렇게 큰 건 커지고 작은 건 작아진단 말이야. 그럼 맨 끝에 있는 게 20을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겠고 제일 작은 게 1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될 거야. 아, 그러면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것조차 1에서 20 사이에 쏙쏙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질문, A의 1이랑 A의 10 중에 누가 제일 큰 거예요? 부터가 케이스 분류겠지. 왜? 누구의 부호 때문에? D의 부호 때문에. 그래서 이제 D의 부호를 설정해보자. 자, 만약에 D가 0보다 크다고 치자. 그러면 제일 큰 항은 A의 10이야? A의 1이야? 당연히 A의 10이겠지. A의 10을 한번 표현해볼게요. 당연히 A의 10을 첫 항 더하기 이지라는 게 아니고 A5가 9니까 9보다 몇 칸만 더 가면 돼? 5칸만 더 가면 된다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제일 작은 거는 반대로 A의 1이겠지. A의 1도 그냥 A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A5가 9다 활용하시면 9에서 몇 칸 빠꾸 하면 돼? 4칸 빠꾸 하면 되겠다. 근데 가장 큰 9 더하기 5D조차 누구 이하긴 해야 된다 이거야. 20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9-4D 제일 작은 것조차 1보다는 크거나가 된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D는 정수야. 양수라고 가정해놨음. 하나씩 써보면 되겠지. 야, D equal 1 만족하냐 조건? 이거 만족해요? 하는 것 같은데 2 만족하냐? 19 오케이. 1 오케이. 되는 것 같은데 3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커. 이렇게 일단 두 개가 되겠구만. 그러면 각각의 이제 A의 1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첫 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만약에 D가 1이라고 치자. D가 1이면 첫 항 A의 1은 말 그대로 9 빼기 4지지 않습? D가 1일 때는 5겠죠. 그 다음 D가 2일 때는 A의 1이 9 빼기 4D야. 근데 뭐 1이겠지 뭐. D가 2니까. 맞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반대로 공차 D가 음수라고 하자. 그러면 이번엔 최대값이 오히려 M에 뭐가 됩니까? 아니, A에 뭐가 돼요? 1 될 거고. 제일 작은 게 A에 뭐가 돼? 10 이렇게 가겠지?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될 거야. 흐름은 대충 느껴졌죠? 처음에는 낯설어 보이는 집합 표현이어도 해석해보니까 뭘 해야 될지 좀 명확해졌습니다. 이 마무리는 맡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0에 7, 야, 47번은 설마 모르진 않겠지라는 노파심에 한번 설명할게. 지금 이 문제는 등비수열이라는 주제지만 등차수열부터 정리합시다. 등차수열. A의 1부터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A의 10까지
10개들의 합, 그 다음 A의 11부터 또 10개의 합, 또 A의 21부터 10개의 합, 이런 식으로 같은 개수만큼씩 묶은 거, 이제 나눈 수업에서 이런 걸 블록합이라고 불러요. 그냥 약간 블록으로 만든 것 같아요. 레고처럼. 자, 이렇게 블록을 10개들이 블록을 만들어 봤을 때 이 네모들 또한 당연히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거 알고 있죠? 이런 것 또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즉 한글로 정리하면 등차 수열의 블록합도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자,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도 똑같은 게 성립하죠. 뭐 A의 1부터 옴뇸뇸 A의 n까지 n개들이 한 박스, A의 n 플러스 1부터 쭉쭉쭉 A의 2n까지 또 n개들이 한 박스, 마찬가지로 A의 2n 플러스 1부터 쭉쭉쭉 A의 3n까지 또 n개들이 한 박스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든 블록 1번, 이렇게 만든 블록 2번, 이렇게 만든 블록 3번, 얘네들이 또다시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지. 맞니? 그래서 등비 수열의 블록합 또한 등비 수열을 이룬다. 하나만 놓치지 말 거. 이 두 개의 유일한 차이점. 질문. 첫 번째 블록에서 요 두 번째 블록으로 커질 때 총 몇 D 하면 돼요? 지금 1부터 10까지 이 예시에서는 10D, 100D, 몇백 D 뭐 해야 돼? 100D만큼 해야 되겠지? 왜? 얘한테도 10D, 얘한테도 10D, 10D씩 다 더해줘야 되니까 10D 10개. 근데 이제 여기는 A1부터 AN, A의 N 플러스 1부터 A의 2N. 얘는 곱하기 R에 몇 승 해야 될까? 요거는 N승이죠. 왜냐면 덧셈인데 분배 법칙 될 거니까 R에 N승만 곱해주면 얘 만나고 두 번째도 되고 세 번째도 되고 N번째도 되고 할 테니까. 그렇지. 뭐 이거 알아두시면 47번은 블록합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게 48, 10거는 넘어갈게요. 49번 보겠습니다. 49번은 이제 표현을 보는 문제, 표현만 보는 문제.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해놓고 SN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AK. 그냥 말 그대로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 다음에 TN이라는 친구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그런 SN들을 N개 더한 거래. 뭐 그런가 봐. 까지는 오케이야. 자, 그 다음에 T의 N의 값이 TN이 N 이퀄 25일 때만 최대래. 요거의 해석을 어떻게 할까만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생각해보자. 등차 수열이 아니라 모든 수열에 대해서 양수, 인항은 당연히 더하면 더할수록 전체 합이 뭐해지고 당연히 커지고 음수, 인항을 그 합에 껴주는 순간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 워딩을 생각해보세요. 25까지 더한 게 제일 크대. 그 말은 S의 1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S의 25 요렇게 한 게 지금 최상의 상태야. 이게 제일 크대. 그렇다면 그 다음에 S의 26을 더해버리면 안 좋다는 거 아니야. 왜 안 좋은 거예요? 얘가 무슨 수였기 때문에? 음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무슨 수였기 때문에? 양수였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S의 25까지는 양수고 그 다음에 S의 26부터는 쫙 음수인 거겠다. 왜냐면 결국 S라는 함수도 생각을 해보면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그래프로 치면 몇 차 함수인 느낌이야? 2차 함수인 느낌이지. 실제로 우리 등차 수열의 합 SN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반드시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였죠. 근데 초반에는 양수였다가 나중에 음수가 된다니까 어디로 볼록이 2차 함수겠구나. 위로 볼록이니 이런 2차 함수겠구나. 근데 26일 때는 음수가 돼버린 거고 25일 때까지는 아슬아슬 양수다라는 거지. 이해되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 요 만이라는 글씨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뭔가 달라지나? 일단 그럼 이게 없다고 쳐봐. n 이퀄 25일 때 최대래. 만이란 말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그림 말고 뭐도 가능하냐면
이것도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25번째 S가 제로면 사실 이 새끼는 더 하나 많아였다는 거지. 그럼 T의 무엇과 무엇이 같았을 거야? T의 24랑 25가 같았겠지. 왜냐면 0은 더 하나 많아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만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25일 때가 반드시 양수여야지 이렇게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만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오케이? 저 말이 없으면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다 가능한 거라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 내가 알 수는 따라서 S의 25는 양수군요. 확실히 이상이 아니라 양수. 그 다음에 S의 26은 확실히 음수군요. 마찬가지로 이 만이라는 단어 때문에 S의 26이 제로가 되는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S의 값은 n equal P 1대 최대다. 요 이차함수의 대칭축 찾으라는 뜻이 아니야. 그럼 보셔. 대충 여기 X 절편이 25랑 26 사이지. 그러면 이거의 대칭축은 12점 뭐랑 12점 뭐 사이야? 12.5랑 13 사이인 거지. 그러면 얘나 얘는 절반일 테니까. 그러면 항상 최대값은 정확히 정수여야 되니까 수열. 대칭축에 그나마 가까운 정수 찾는 거지. 그러니까 12부터 13이다 라는 범위가 주어지면 애매하단 말이야. 12.1이어서 12에 가까운지 12.9여서 13에 가까운지 몰라. 근데 지금은 이거의 절반 해가지고 요거랑 요거 사이니까 어디가 그나마 가깝구나. 13이 제일 가깝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맞냐? 계산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고 개념을 복습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50번은 수열의 합 넘어가도록 하고 51번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2번을 대하는 태도 한번 봅시다. 덧셈을 대하는 태도야. 뭔가 시그마식을 대하는 태도. 자, A1이랑 A의 10이 뭐다 이렇게 주어진 건 뭐 나중에 써먹으면 되겠고 나 조건부터 보자고.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 K분의 A의 K 플러스의 1 반대나 A의 K 마이너스 A의 K 플러스의 1 이것이 3이래. 근데 나보고 구하라는 것은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 KK 플러스의 1분의 A의 K를 한번 구하래. KK 플러스 1. 자, 일단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시그마는 몇 개 없습니다. 첫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개념으로 풀 수 있는 거. 두 번째 등비 수열의 합. 세 번째 K 공식들. K 세제곱까지. 네 번째 무슨 형. 소거형. 마치 이건 미적분에서 급수 대하는 태도랑 비슷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급수는 총 세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무슨 형 급수, 소거형 급수. 두 번째 무슨 수열의 합, 등비급수. 세 번째 리미트 시그마가 만나서 뭐로 해석하는 거? 인테그랄로 바꿔 해석하는 거. 그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 뭐지? 일단 등비급수도 아니고 인테그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소거형이겠지. 식변형 하자 라는 마인드 하는 것처럼 얘도 뭐 이지랄 났으면 당연히 소거형이겠지. 뭐 결과는 소거형 같은데 이제 나 같은 이런 이상한 식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야. 야, 분모가 K인데 막 이거야. 만약에 네가 이걸 지금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 치면 넌 뭐부터 해볼 것 같아요? 응? SN으로 잡고 아니야. 그건 여기가 일반항 N일 때 할 수 있는 짓이겠지. 실제로 1부터 10까지 합이 저거래. 근데 저게 뭐야 도대체? 뭐지 모르겠는데. 모를 땐 나열한다가 기본 마인드겠지. 써보는 거예요. 자, 얘를 써봅시다. 1분의 A의 1 마이너스 1분의 A2 플러스 2분의 A의 2 마이너스 2분의 A의 3 그 다음 3분의 A의 3 마이너스 3분의 A의 4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가 10분의 A의 10 마이너스 10분의 A의 11 이것이 3이다 이렇게 풀어 말할 수가 있겠지. 그랬더니 대충 보여요. 뭐가? 이거 이거랑 좀 비슷한 거 아니야? 왜?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요렇게 맞아? 그러면 이 부분이 이거랑 비슷해.
여기 1 들어간 거랑 비슷해. 부호만 좀 반대네. 그 다음 요것도 2분의 A3, 3분의 A3 둘이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부호만 잘 봐주면 뺄셈이네. 그 다음도 그 다음도 요렇게까지가 이 부분과 관련이 있겠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지. 정확히 값이 얼마고 부호가 어떻고 네가 손으로 풀어봐야 되겠지만 느껴야 되고 일단 뭔지 몰라. 뭔가야. 그럼 일단 나열을 해보세요. 그게 수열에 대한 기본 태도겠죠. 맞니? 확인해봐서 집에서 다음 페이지 갑시다. 53, 54, 54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54요. 주의해야 될 태도도 정립할 겁니다. 자, 일단 기본 마인드 이거 봐봐. 예를 들어 SN이란 친구가 F의 N이다 이렇게 주어져서 치자. N에 관한 식이란 뜻이야. 그러면 네가 여기에서 A의 N이라는 건 어떻게 구합니까? S의 N에서 뭘 빼죠? Sn-를 빼지. 주의할 거 단 이것은 N이 이상이다야. 2 이상이다. 왜냐면 S0라는 건 이상하니까 N이 1일 때 못 대입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A의 원은 따로 S의 원으로서 계산해준다. 이게 기본 개념이었지. 요런 범위를 조심하자라는 문제야. 한번 볼게. 시그마가 2개 걸려있거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K까지의 AI가 걸려있고요. 그게 뭐냐면 N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의 1에.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천천히 볼게. 당연히 바깥에 있는 것부터 풀어야 될 테니까 너 잠깐만 귀찮거든. 잠깐만 SK라고 쓸게. 까지는 오케이지? 그러면 결국 시그마 SK라는 수열이 이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너는 첫 번째 첫 항 S의 원은 어떻게 구해야 돼? 그냥 직접 구해야 되지. 맞죠? 1 대입한 거고. 그러면 나머지 S에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 N이 들어있던 식에서 N-1이 들어있던 식을 빼면 될 거야. 즉 일단 쓰면 N세제곱 빼기 N제곱 플러스의 2에서 뺄 겁니다. 뭐를? N 대신에 N-1이 들어간 2년 이런 친구를 빼줄 겁니다. 여기까지 맞지? 계산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언제부터 성립하는 식이라는 게 중요해.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한다가 중요하지. 자, 계산 결과가 뭔지는 그냥 써놓고 일단 내용을 설명할게요. 집에서 해보슈. 그럼 뭐가 될 거냐면 3n제곱 빼기 5n 플러스 1이 됩니다. 됐냐? 자, 그럼 봐봐. 내가 궁금한 건 an 플러스 1분의 1. 아무튼 이것도 결과는 마지막에 무슨 형이 될 건데 소거형이 될 것 같은데 A라는 수열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A를 찾아보자. 내가 이렇게 설정했거든요. 시그마 AI를 SK라고. 그럼 S1이 뜻하는 바는 A의 얼마예요? A1은 구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게 N이 이퀄 2 이상이야. 근데 SN이 뭐야? A들의 합이지. 그러면 또 이걸 하고 싶을 거 아니야. SN이라는 것이 주어진 상태에서 나는 여기서 AN을 구하고 싶어. 당연히 N이 들어간 식에서 N- 들어간 식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잠깐 타임. 어떤 수열의 합이 N에 관한 2차식이면 일반항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상수항이 있고 없고가 좀 얘기가 달랐던가? 다르죠? 상수항이 없으면 어떤 거야? 처음부터 다 등차 수열.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이거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어떤 수열의 합이 2n제곱 플러스의 4n입니다. 한 방에 an 구하기. 할 수 있냐 이거? 마치 앞에 항은 미분하듯이 찾아주면 되니까 4n으로 시작하지. 그리고 뒤에 상수항은 어떻게 하면 돼? 외우는 게 아니었지. 첫 항 갖고 끼워 맞추기였던 것 같아. S1이 얼마니까? 6이니까 6 되게끔 맞춰준다로 하면 됐었지. 그러면 이런 건 꼬랑지 있는 건 어떻게 하더라? A의 1이야 대입하여 7이야. 2 이상인 A는 어떻게 구하더라? 상수항을 없애고 그냥 하면 됐죠. 그러면 몇 n? 8n. 상수항 없애라고. 첫 항 얼마인 느낌이야? 6인 셈이야. 6으로 맞춰. 이렇게 하면 됐던 거지.
기본이지. 자, 그래서 잘 보셔. 그래서 얘는 A의 n을 이렇게 쓰고 싶어. 잘 봐. 야매 쓸 거야. 2 가려. 몇 n? 6n. 첫 항이 얼마인 느낌이야? 마이너스 2 느낌이지. 마이너스를 맞춰. 빼기 8이죠. 이 문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단 이건 언제부터게? n이 2 이상이 아니라 3 이상이죠. 왜냐면 이 문제에서 이 SN은 2 이상이거든. 그러면 얘에서 이게 나온 원리가 뭐였나 생각하면 이거를 하는 거였잖냐. 그러니까 S의 n-의 1이라는 숫자에는 3밖에 못 집어넣어. 그래야 2부터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지. 그럼 A3부터는 이거네요. 그럼 A2 관련된 건 어떻게 찾아야 되지? n의 2는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S의 2는 따로 얼마인 거야? 12 빼기 10 더하기 2니까 4. 근데 S2가 뭐였던 거야? A1 더하기 A2. 근데 아까 A1이 뭐였던 거야? 2. 따라서 A2는 2다. 이렇게까지 구해줘야 되는 문제다. 그치?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2 이상일 때라는 그 기본형밖에 안 푸니까 이렇게 조금 더 꼬여서 3 이상일 때 이런 문제를 못 만나봤을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설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잘 기억해두고, 그렇지? SN에서 SN-을 빼는 원리를 기억해두면 왜 범위가 2 이상인지, 여기서는 왜 3 이상이어야 되는지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뭐 중간중간 이런 테크닉은 당연히 장착을 해둬야 되는 거고. 그렇지? 혹시 모르면 따로 설명해 줄게요. 오케이, 자, 54번은 이런 메시지였고요. 마무리 계산 잘 해보시고, 다음. 이제 점화식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흘려봅시다. 56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의 S20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세요. A1은 1이고 A10은 4. 그리고 모든 항은 자연수. 나 조건을 보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는 것이 뭔가 2차식 형태로 반복이 돼 있어. 인수분해 머릿속으로 해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뭐 또는 뭐면 돼? 2 또는 마이너스의 3이면 되지. 이 문제는 수투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출제가 돼. 바로 이 또는 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말자라는 느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겁니다. fx를 인수분해 봤더니 함수의 연속 단어 문제인데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말은 이게 어떤 말인 거냐면 fx가 뭐 또는 뭐 또는 뭐다? 1 또는 x 또는 마이너스 x다라는 뜻이겠지. 근데 이때 너네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아, 이 또는이란 말이 fx가 y는 1이거나 y는 x거나 y는 마이너스 x인 3자택일이구나가 아니지. 또는이라는 뜻은 뭐야? 항상 1이거나 항상 x거나 항상 마이너스 x 이 세 개 중에서 골라라가 아니라 그냥 매 순간 셋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개형도 가능했다 이거 아니야. 나 지금은 마이너스 x 하고 싶은 기분이야. 나는 그냥 지금 y는 1 하고 싶은 기분이야. 나 지금 y는 x가 되고 싶은 기분이야. 아니면 이런 것도 된다고. 나 지금 x 되고 싶은 기분인데 갑자기 나 플러스 1 될래. 아 싫어 나 마이너스 x 될래. 아 싫어 x 될래. 아 싫어 1 될래. 이런 것도 가능했었지. 근데 실제 수투 기출문제는 여기에 뭐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주고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입니다라는 조건을 줘가지고 결국은 가능한 함수가 이런 형태였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형을 추론해내는 문제. 이 문제의 핵심도 또는을 착각하면 안 된다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2 또는 3이라는 2 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이렇게 곡해하면 안 돼. 아, 이 수열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거나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인 거구나. 둘 중에 하나인 거구나가 아닌 거지. 이 식의 뜻은 그냥 매 한 칸마다 2를 더할지 마이너스 3을 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갈 수 있는 무한히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수열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이런 착각 안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 AN의 모든 항은 자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10항까지, 아니 20항까지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럼 일단 이거야. 야, 출발지가 1이고
A10은 4야. 그 사이를 매번 2 올라가거나 3 내려가거나 마3 내려가거나 뿌이 하거나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겨우 4에 도착해야 돼. 그러면 플러스 2를 몇 번 해야 되고 마이너스 3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몇 칸 이동하는 겁니까? 9칸 이동하는 거지. 그동안 플러스의 2를 하거나 마이너스의 3을 할 거야. 얘를 x번 했다고 치고요. 얘를 y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2x 더하기 마이너스의 3y 만큼 증가한 거지. 그게 총 얼마 증가했다는 뜻이고 3 증가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x랑 y는 총 몇 번이었다고? 9번이었다고. 뭐 이런 연립일차 방정식을 볼 수 있겠지. 이거 대충 암산 풀어볼래? 뭐 2배 하고 더 해봐요. 2배 하고 빼야 되나? 2배 하고 빼봐요. y가 3이고 x가 6이다까지 나올 거거든. 12 빼기 9는 3, 3 더하기 6은 9. 자, 그러면 결국 이런 거임. A1이 1이고 A10이 4인데 그 9칸의 이동 동안 플러스 2는 6번 해주고 마이너스의 3은 3번 해주면 일단 A10은 4에 도착을 한다 이거야. 그 다음부터는 뭐 네 마음대로 가래. 딱히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자, 최대인 상황을 볼게. S20을 볼 거야. 야, 근데 일단 이거부터 합의할래? A10은 정해져 있었으니까 A10까지의 이동은 뭐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정해져 있거든? 근데 A의 11, 12, 13으로 갈 때는 문제의 조건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나는 맥시마이즈 하고 싶지. 그럼 10부터는 다 뭐 해버리면 돼? 더하기. 2씩만 계속 하면 돼. 그러니까 뒤쪽은 고정이야. 그럼 이제 앞쪽을 생각할 건데 봐. 결국 시작이 1이고 도착이 4인데 그 사이에 플러스 2를 6번. 밑으로 가는 걸 3번 할 거야. 근데 항들의 합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으면 올라가는 거랑 밑으로 가는 걸 어떻게 순서를 조정해줘야 합이 제일 커질까? 지그재그로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치. 올라갈 수 있는 거 다 올라가 놓고 내려가는 게 크겠죠. 반대로 최소는 내려갈 거 다 내려가 놓고 이렇게 가야 최대한 밑에서 놀 거고 이렇게 해야 최대한 위에서 놀겠지. 자, 따라서 최대인 상황은 뭐냐면 A의 1부터 A의 10까지 가는 동안 먼저 플러스 2를 6번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3을 3번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숫자 4에 딱 도착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2씩 커지자고. 그럼 반대로 최소는 어떨까? A의 1부터 A의 10까지 가는 동안 맨 처음에 미리 마이너스 3을 몇 번 해두자. 마3 3번 해도 밑으로 일단 꺼져. 그 다음에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낫겠지. 플러스 2를 6번 하자. 그러면 숫자 4에 딱 도착해 있을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딱 뭐 하는 게 좋겠어요? 맞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문제에 어떤 조건이 추가가 돼 있어? 모든 항이 자연수란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으면 그냥 밑으로 쭉 갔다가 올라오고 그 다음부터도 그냥 계속 밑으로 마이너스 30 계속 가야지 나락으로 가야지가 됐었을 거야. 그럼 재미없으니까 최소값 된 이야기가 좀 다른 거지. 모든 항이 자연수래거든. 그럼 봐봐. 일단 직접 해볼게요. 맨 처음 항이 1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고육지책으로 일단 뭐 할 수밖에 없니? 플러스 2 할 수밖에 없지. 플러스 2 한번 할 수밖에 없지. 이게 총 6번 있어야 돼.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이거 한번 플러스 이렇게 쓰고요. 초록색으로 마이너스인 거 총 3번 나타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3이야. 모든 항은 자연수야.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또 어쩔 수 없이 플러스를 해줄 수밖에 없겠네. 왜냐면 3 빼면 빵이 돼버리거든.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좋을까? 빼자. 빼면 일단 2로 돌아와야지. 2로 돌아옵니다. 뺄셈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이거 더 할 수밖에 없겠다. 4로 가서 플러스 할 수밖에 없겠네.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좋을까? 이젠 좀 빼주자. 마이너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좋겠네? 플러스. 뺄 수 있을 땐 빼자. 빼고, 더 해야지. 더 해야지.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그러면 실제로 10번째 4에 딱 도착했고요. 내가 사용한 덧셈의 개수 볼게요. 뿔,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 또 뿔 했고, 여기 뿔 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한번 했을 겁니다. 플러스 6개, 마이너스 3개 딱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최소일 때는 1, 3, 2, 5, 2, 4 이렇게가 좀 반복된 느낌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를 생각해봐. A의 11부터 12까지, 아니 20까지. 똑같이 최대한 X축에 가깝게 기어가려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최소일 때는 이 뒤쪽에 주기성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합을 총 4개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자, 뒤쪽 문제풀이는 네가 직접 하면서 느껴야 되고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 핵심 포인트 또는 곡해하지 마라. 이 한마디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또는 표현은 수투에도 나오는 거고 이런 수원, 점화식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7번 보겠습니다. 5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14항까지를 구해봐라. 자, a의 n 플러스의 1이란 친구가 뭐냐면 2의 an-의 2, 단 그것은 n이 홀수. 그 다음에 와 이거 식 뭐냐 개복잡하네. 2n 플러스의 1분의 an 플러스의 8, 단 그거는 n이 짝수일 때 a의 20은 2다. 이건 뭐 요즘 워낙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지. 점화식에서의 무슨 추적? 뒤에 항을 알고 앞항 쪽으로 가고 싶은 거지. 뭐 이건 뭐 사람마다 용어가 다르겠지만 나는 역추적이라고 부를게요. 역추적이라는 유형이겠네. 뭐 역추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역추적을 하는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다? 모든 문제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지금 문제가요. an 플러스의 1은 뭐식이? an.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지. 즉 an 갖고 식을 만들어서 결과 an 플러스를 내보내는 거. 근데 거꾸로 가려면 반대로 a의 n 플러스의 1을 재료로 하고 결과물이 an 이게 낫지. 그게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점화식을 마치 역함수 구하듯 a의 n은 무엇이다 라고 거꾸로 써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다. 이런 것도 있었지. 그럼 한번 실제로 해봅시다. 위에 건 그냥 암산 될 듯 넘기고 반띵해서 an은 하고 써보면 동준아 뭐 돼요? 플러스 1이겠지. 단 이거는 n이 홀수일 조건은 안 바뀌는 거였죠. n이 홀수일 때. 자, 그 다음 와 저건 어떡하냐. 따로 써보자. a의 n 플러스의 1이란 친구가 지금 2분의 1에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8이야. 얘를 나는 거꾸로 역함수 an은 하고 쓰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유리함수처럼 이렇게 찢어야 되겠지. 그러면 2 넘어간 다음에 7 넘어간 다음에 뒤집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an 플러스의 1이 2an 플러스 1 빼기 얼마야? 7이죠. 아니지. 뭐야. 넘어가고 2배 한 게 이거 분의 1이잖아. 넘어가고 얘 넘어간 게 an 플러스 1 분의 1이네. 자, 그러면 또 뒤집어주면 되겠지. 따라서 an 플러스의 1은 2배 a의 n 플러스 1 빼기의 7 분의 1이네. 따라서 역함수 a의 n은 2배 a의 n 플러스 1 빼기의 7 분의 1 빼기 1 단 n은 짝수 이런 식이 되죠. 맞냐? 이런 식으로 역함수로 써놓고 이제 찾자야. 해볼게. a의 20이 이래요. 찾아볼게요. a의 22이다. 자, 그 다음 a의 19를 찾을 겁니다. 자, 그 대신 조건 잘 봐야 돼. 여기 하나 잘못 썼죠? 여기 n 플러스 1이겠지. 여기 n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자, 요거 n이 홀수다라고 하는 거, n이 짝수다라고 하는 건 이번엔 집어넣는 쪽이 아니라 결과물 쪽이야. 그러니 A의 20에서 A의 19로 넘어갈 땐 얘를 봐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19니까 위쪽 태클을 따라는 뜻이겠지? 맞냐?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지. 맞잖아요. 자, 그 다음 A의 18로 갈 때는 결과물이 짝수니까 아래 태클을 타야 돼. 2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암산하자. 2,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1. 얼마지? 마이너스 3분의 4인가? 마이너스 3분의 4. 맞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A의 17로 가보자. 그러면 결과물이 홀수니까 이제 요거로 가야 돼. 마이너스 3분의 4 들어가면 얼마지? 3분의 1. 나 좀 계산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잘못한 것 같은데. 확인해보자. 이게 이거 더하기 7인 건 맞나? 맞아.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7 아니냐? 그래야 an 플러스 8 아님? 그러면 여기가 잘못된 거 아님? 2an 플러스 1 빼기 1이 이거보다 7이겠네. 뒤집어 불어. an 플러스의 1은 2an 플러스 1 빼기 1분의 7이겠구만. 이거네. 여기도 바꾸자. 2an 플러스 1 빼기 1분의 7이네. 그럼 아까 짝수인 여기부터 바꾸자. 자, 여기가 2입니다. A의 18, 1로 가고 싶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냐? 3분의 7 빼기 1, 3분의 4. 이번엔 A의 17, 홀수로 가고 싶으니까 위에 거 집어넣을게요. 반띵하고 1 더하자. 3분의 2 더하기 1은 3분의 5. 자, 그 다음 A의 16을 합시다. 얘가 1로 갑니다. 결과물이 짝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3분의 10 빼기 1, 3분의 7, 3, 2네. 그럼 그 다음에 A의 15로 갈 텐데 좀 느껴져. 아까 홀수라는 결과물로 갈 때 2가 2로 갔거든. 홀수라는 결과물로 갈 거니까 2가 2로 가겠지.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기가 느껴질 겁니다. 이 문제는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역추적을 하고 싶으면 역함수 형태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 그냥 이런 거는 너네 충분히 머리로 하잖아. 이게 3이려면 얘가 2네. 얘가 5이려면 얘가 2분의 7이네. 근데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역함수 형태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자, 그 다음 58번 보겠습니다. 58번. 58번 되게 단순한데 이거를 제대로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느냐예요. 충분히 수원 기출문제도 있는 표현들입니다. A에는 A1이 3이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의 n은 n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때 A의 30을 구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게요? 이게 만약에 뺄셈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그냥 나열한 다음에 덧셈하면 되거든. 소거형이거든. 그렇지 않네. 이런 걸 처리하는 방법.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an 플러스라고 a 더해진 거를 처리하고 싶으면 일단 소거하고 싶다는 마인드는 이해되지. 마이너스면 참 좋겠다. 그럼 내가 억지로 마이너스를 만드세요. 어떻게? 얘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교대로 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덧셈할 거예요. 기출문제에 있는 사고방식이야. 어떤 거냐면 봐봐. 일단 써볼게. A의 1 더하기 A의 2는 1의 제곱, A의 2 더하기 A의 3은 2의 제곱, A의 3 더하기 A의 4는 3의 제곱,
자, 쭉쭉쭉쭉쭉 가겠습니다. A의 30을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 뭐 더하기 뭐까지만 쓸까? A의 29 더하기 A의 30 equal 뭐의 제곱일까? 30제곱이냐 29제곱이냐? 29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첫 번째 줄에는 플러스를, 두 번째 줄에는 마이너스를, 세 번째 줄에 다시 플러스를 이런 식으로 쭉쭉쭉 걸어볼 거예요. 그러면 A의 29는 규칙선 발견해봐. 이거 플러스 쪽이냐 마이너스 쪽이냐? 플러스 쪽이겠죠. 왜냐면 홀수의 앞에 짝수의 앞에, 홀수의 앞에는 플러스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했더니 지워지는 거 보이세요? A2 마이너스 A2 드르륵, A3 마이너스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지겠지. 그럼 뭐만 남는 거야? 좌변에 A1 플러스 A의 30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변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변을 보시면 부호는 1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라, 플러스 3의 제곱을 빼라, 마이너스 4의 제곱을 해라, 점점점점 플러스 29의 제곱을 해라 이렇게 나오겠지. 일단 이거 항총 몇 개야? 짝수개야 홀수개야? 홀수개지. 근데 두 개씩 묶으면 되겠다라는 건 느껴지지? 이럴 때 홀수개면, 짝수개면 딱 두 개씩 맞아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홀수개면 앞에를 외톨이로 만드는 게 나아요? 뒤를 외톨이로 만드는 게 나아요? 앞에를 외톨이로 만드는 게 좀 쉬울 거야. 숫자가 작으니까. 왜냐면 29의 제곱 센 계산 싫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 거 외톨이로 만들고 2랑 3, 4랑 5, 2, 8, 2, 9 이렇게 짝짝꿍 맺으면 보이죠. 1에다가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합차 공식 3 빼기 2는 1. 그러면 2 더하기 3만 남네. 4 더하기 5만 남네. 점점점 28 더하기 29만 남겠네. 이렇게 가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덧셈식을 처리하는 방식을 찾자. 오케이. 자, 그 다음 59번 다음 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은 그냥 정말 단순한 역추적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건 충분히 풀 수 있음. 기출문제 14번 뭐 그런 급을 풀어봤으면 이거는 쉬워요. 자, 그 다음 그럼 60번을 볼만한 문제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1부터 10까지 A의 2K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짝수번 짝만 더하라는 뜻인 것 같아. 시그마 1에서부터 10까지 A의 2K니까 A의 2, 4, 6, 8, 20까지를 구할 겁니다. 근데 다섯 번째 항이 1이고요. 당연히 나조건식을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이겠다.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A의 K는 4분의 AN제곱 플러스 n이다. 오케이. 얘는 어떤 주작을 해야 될까? 뻔하긴 해. 아무튼 SN 이런 거 나오면 뭐 해봐야 돼? 그 대신 밑에 n-1 대입한 거 써보고 빼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밑에 1부터 n-1까지의 A의 K는 4분의 1에 A의 n-1의 제곱 플러스 n-1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일단 빼봅시다. 단 주의. 지금 얻어질 결과는 n이 뭐 이상일 때야? 2 이상일 때야. 왜? 이것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좌변 an. 우변 4분의 1의 an제곱에서 4분의 1의 a의 n-1의 제곱을 뺍니다. 그 다음 플러스 1이야. nn 지워지고. 일단 분수 싫어요. 분수 싫으니까 4배 정도 하고 볼게요. 4배의 an은 an의 제곱 마이너스 a의 n-1의 제곱 플러스의 4. 혹시 뭔가 보이니? 좀 이쁘게 정리할 수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a의 n-1의 제곱은 하고 쓰면 뭐 되냐? 이제 좀 보여. 완전 제곱식 보입니까? 뭐의 제곱이야? an에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 뭡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 보이지? 그치? 자, 그러면 따라서
풀마 두 가지가 있는 거니까 a의 n-1은 an-의 이거나 반대로 e-의 an이다. 그쵸? 근데 아무래도 점화식이니까 an은 하고 쓰는 게 아무래도 안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제 한 번만 정리할게. 왼쪽 식은 an은 a의 n-1에다가 플러스의 2를 하겠다. 2 커진다 이거지. 또는 여기서는 a의 n이란 친구가 2-a의 n 빼기 1이야. 마이너스 취해버리고 2에서 빼겠다라는 거지. 맞냐? 그러면 좀 그럴듯한 식이 나옵니다. 2를 더하거나 뒤집어서 아니면 2에서 빼거나, 그치? 2에 더하거나 2에서 빼거나 하시면 된다는 뜻이겠네. a의 5가 1이었구만. 그 다음에 최대값을 찾고 싶어요. 자, 봐봐. a의 5가 1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둘 다 가야 돼. 근데 생각해봐. 나는 합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요. 요거의 맥시멈. 야, 그럼 봐봐. 이거 뒤로 갈 때는 계속 뭐 해주는 게 좋겠냐? 더 해주는 게 좋겠지. 왜냐면 자, 이건 순방향으로 추적을 할 때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 1 다음에 3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커지니까. 그 다음, 만약에 내가 그 다음에 이 태클을 타버리면 마이너스 1로 돌아가겠다는 뜻이거든. 별로잖아. 5가 좋지 뭐. 그 다음 또 5에서도 그 다음이 2 더하면 되는데 1로 가면 마이너스에 3 돼버릴 거거든. 별로야. 그래서 아예 이 뒤로는 다 플러스에 2씩 해주면 좋겠구만. 맞니? 그러면 어차피 더하라는 게 짝수 번째 합이야. 그러니까 A의 6, A의 8, A의 10 이런 것들만 잘 골라서 보면 등차 수열일 거니까 괜찮을 거야. 이 순추적 파트는 쉽고요. 이제 역추적 파트를 보자 이거야. 자, A의 5가 1인 상태에서 A의 4, 3, 2, 1까지 돌아가 볼 겁니다. 이제 거꾸로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는 굳이 역함수 형태를 쓸 필요는 없이 그냥 단순 1차식이니까 암산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해보자. 요 녀석을 위쪽에다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아래쪽 분기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결과로 1이 나왔다면 그 전 거는 뭐였을 것이다? 마이너스 1이었겠지. 밑에 직거리의 결과로 1이 나왔다면 얘는 뭐였을 것이다? 1이었을 것이다. 이 정도 암산 쭉 되잖아,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마이너스 1도 한번 분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요 직거리의 결과로 마1이 나왔다면 얼마였을 것이고 마3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 요 직거리 때문에 결과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얘는 뭐였을 것이다? 3이었을 것이다. 또 이 결과로 1이었다면 뭐였을 것이고 마이너스 1. 근데 이런 역추적 문제의 특징 알지? 계속 같은 규칙을 반복하는 거니까 한 번 1이 마1과 1로 쪼개짐을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프랙탈처럼 똑같은 건 똑같이 바로바로 쓰면 돼. 시간 단축하셔야지. 그러니까 요때는 1이 마1과 1로 분기되네. 오케이, 마1과 1 땡큐. 근데 그럼 또 아까 마1이 마3과 3으로 분기되는 거 봤는디? 땡큐. 1은 또 마1과 1로 분기되는 거 봤는디? 땡큐.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이제 3과 마3 쪽을 분기시켜 봅시다. 먼저 이 결과로 마3이었다면 얼마고? 마5고 요 직거리 해서 결과가 마3이었다는 건 얼마고? 5고 요 직거리 때문에 결과물이 3이 나왔다면 그 원본은 뭐였을 것이고? 1. 또 요 직거리 때문에 1이 나왔다면 3이구나. 이 직거리 때문에 3이 나왔다면 얘 뭐였을 것이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고 또 A의 1까지로 가겠지. 근데 난 A1 안 구할게. 왜냐면 문제에서 어차피 A, 2K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더하고 싶은 건 A2랑 A3은 보면 되거든. 그럼 A2, A4의 합은 어떤 조합이 제일 클까만 잘 찾아보면 돼. 5랑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합이 4가 나오고요. 3하고 1 이렇게 해도 4 나오니까 어느 쪽을 택하든 되겠습니다. 역추적과 순추적이 엮여있는 문제. 평가원 예시 문항 15번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자, 그 다음 60번 했고요. 이제 그 다음 점화식으로 가겠습니다.
(61번) 볼게요. (61번도) 일단 보자마자 식이 좀 의아 싶긴 하더라고. bn이라는 수열이 뭐냐면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n 플러스의 1 마이너스의 ak야. 근데 ak는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해놓고 a의 20는 마이너스의 46. 언젠가 써먹겠지?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b의 8이 맥시멈이다라는 말을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ak가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해도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으면 bn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b8이 최대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음. 그럼 해야 될 것부터 합시다. n 플러스 1 빼기 k, ak 요 그거나 크나 복잡한 거 매한가지 더 복잡해졌네요. 그지? 자, 그럼 bn이 뭔지를 알아야 일단 b8이 제일 크든 말든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뭔가 합이 나오긴 했는데 요거 어떡하지? 시그마가 나왔어. 근데 ak는 등차 수열이가 1차식이긴 해. 뭐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니 딱 처음 봤을 때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면 안 되잖니. 내가 첫 번째 든 생각은 이거임. 어차피 ak라는 게 1차식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써본다면 n 플러스 1 빼기 k 곱하기 ak 어차피 1차식이니까 뭐 ak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어차피 등차수열 an 플러스 b 이렇게 풀면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k에 대한 몇 차식이야 최고차항이? 2차식. 그럼 k 제곱항은 6분의 nn 플러스 1n 플러스 1. k에 대한 1차식 파트는 2분의 nn 플러스 1. 상수는 그것이 n개. 아 너무 좀 힘들 것 같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 그래서 이건 좀 너무 하기 싫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른 방향은 무엇일까요? 아까 다 얘기하긴 했습니다. 뭐 시그마 나오면 뭐 해보자. 뭐 할까? 아무튼 일종의 합인 거야 이건. n 대신에 n-1 대입한 식을 한번 빼볼게요. 근데 이 문제의 주의점이 이거야. 이거는 마치 수투의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수열의 시그마랑 인테그랄이랑 따로따로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걸 더하느냐 연속적으로 더하느냐의 차이만 있으면 똑같잖아. 그래서요. 우리가 종종 S의 N을 이런 짓거리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거 미분하는 거랑 같은 이치예요. 뉘앙스는. 그러므로 이 일반항 안에 있는 거, 덧셈의 안에 있는 거 찾아지는 거 아니야? 얘도 미분하면 덧셈의 안에 있는 거 더 찾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랑 저거일 때 너네 이거는 잘하는데 저건 잘 못해. 이거 바로 미분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뭐부터 해줘야 돼? 변수 분리부터 해줘야 되겠지. 똑같아요. 제 친구도 n 대신에 n-의 식을 대입하여 뺄 때 변수 분리하고 해주셔야 돼. 그게 이 문제의 이제 낚인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n 이거는 밖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n 이거 전개했다고 쳐봐. nak 시그마 nak인 거잖아. 그러니까 n 곱하기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ak 이런 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 빼기 k는 인테그랄 밖으로 못 나갑니다. 물론 1은 나가도 되지만 그냥 같이 안 나갈게. 그래서 플러스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1 빼기 k의 ak 이렇게 따로 쪼개서 보셔야 되고 이게 bn이고 그래서 b의 n-의 1은 비단 항상 여기만 n 대신에 n-를 썼으면 됐지가 아니라 얘도 바뀌어야 되고 얘도 바뀌어야 돼요.
이해돼? 인테그랄이었으면 당연히 끄덕끄덕했을 내용이야. 근데 그게 수열의 시그마에서 똑같다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n-1에다가 시그마 1에서도 또 n-의 1이야. 그리고 뒤에야 당연히 1에서부터 n-의 1이고요. 오케이? 원리만 이해되면 오케이. 여기서는 그냥 단순 계산이야. 쭉 따라와 볼게요. 자,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될 거냐면 b의 n에서 b의 n-1을 빼겠습니다야. 근데 이제 여기에 뺄 셈이 이거 한 방에 돼야 한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면 그냥 an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요 뒤에는 그냥 쓸 거야. 아, 오케이. n만 나오면 되니까 여기는 1-nan이구만. 이건 나와. 근데 이제 여기를 조심해야 돼. 이건 한 방에 안 하고 천천히 다시 한번 쓸게. n 곱하기 1부터 n까지 ak에서 n-의 1에 시그마 1에서부터 n-1까지 ak를 뺄 거예요. 자, 그 다음 줄에서 한번 해봅시다. 머리로 할 거야. 이제 봐봐. 전개 해봐. 전개. 그럼 n 곱하기 s에 n-1 있지. 여긴 n 곱하기 sn 있지. 그래서 요렇게 전개된 거랑 이렇게가 nan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왜 어디가 플러스야?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 시그마 1에서부터 n-1까지 ak가 있고요. 뒤에 1-nan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재밌다잉. nan 지워지지? 1부터 n-1까지 ak에다가 an 더하는 거라서 얘는 다시 결과는 심플한 이게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 일단 이건 이렇게 해서 가자.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네.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우리가 원래 쓰던 그 SN이라고 잠깐만 봐볼게. 근데 누가 SN인 거냐면 BN-B의 n-1 이런 친구가 SN이래요. 근데 이 다음에 뭐가 주어지면 B의 8이라는 것이 제일 크다라는 게 주어졌거든. 이 두 개를 어떻게 써먹냐야. 일단 이 식에 뭐를 대입해볼까? 8 대입해보자. 무슨 뜻인지라도 한번 살펴볼까? 봐봐. B의 8 빼기 B의 7이라는 것이 S의 8이긴 한데 B의 8이 최대라는 건 요 뺄셈이 어떻다라는 정보를 주는 걸까요? 정확한 값은 몰라. 근데 아무튼 얘가 짱짱이네. 얘는 얘보단 뭐 할 거임? 작을 거임. 범위를 주겠지. 또 8 써먹고 싶어. 딴 거 집어넣어볼래? B에 뭐 집어넣을래? 9도 한번 집어넣어볼게. B9 빼기 B8. 이게 또 S8이 S9가 되겠죠, 이번에. 또 생각해봐. B8이 짱짱맨임. B9 빼기 B8이 무슨 수임? 0 이하다. 그러면 결국 등차 수열의 합 SN의 부호를 찾았네. 8까지는 양수, 9에서 음수. 그러면 머릿속으로 바로 그려지네. 아, 이제 등차 수열 문제로 돌아왔구나. 등차 수열이 원점과 다른 점을 지날 건데요. 어디로 볼록이면 되겠다? 위로 볼록이면 되겠다. 그래서 대충 8일 때와 9일 때 사이 정도의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하면 되겠네요. 이해됐냐? 여기서부터의 계산은 손풀이 풀어놨던 거 이따가 수업 마치고 드릴 테니까 여기서부터는 계산이라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아무튼 시그마 좀 복잡하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직접 넣어서 써본다. 두 번째 이렇게 n에서 n-를 빼본다. 그 두 개를 해보면 돼. 봐봐, 이거 실제로 써보면 은근 또 더 잘 보인다. 봐라. 1 대입해봐. K가 1일 때 대입해보시오. 뭐 곱하기 뭐 되냐? N 곱하기 K가 N1이 아니요. K가 1일 때잖아. N 곱하기 A1이죠. 플러스 두 번째 K에 2 대입해보자. N-1에 A2인가? N-1에 A2.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3인가? 3이죠. N-2에 A에 3.
쭉쭉쭉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이 n 들어가면 뭐냐? an이 몇 개? an이 한 개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bn이었다고. 그러면 b의 n-는 뭐야? n 대신 n-를 쓰는 거지. a1이 몇 개? 이만큼 개. a2가 몇 개? 이만큼 개. 빼봐. 하나 남지. 얘는 짝짝꿍이 없을 거야. 왜냐면 그 전에 2 곱하기 a의 n-1 이런 친구가 하나 줄어가지고 여기가 a의 n-1 이렇게 됐을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0 이렇게 됐을 거거든. 그래서 빼면 얘까지 하나 이렇게 살아났을 거예요. 그치? 뭐 그런 거기도 하다. 이렇게 썼어도 괜찮고 나는 시그마로 그냥 쭉 보여드린 거고. 아무튼 시그마식이 나오면 일단 해봐라. 뭐라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내가 너네보다 문제를 더 잘 푸는 이유는 그냥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치?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뭐 되겠지라고 믿고 하니까 나는 풀 수 있는 거고, 너네는 두려워서 못 푼 것뿐 머리 차이 이런 거 없습니다. 경험의 차이, 그 다음에 그냥 믿음의 차이 하다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은 조금 어려우니 빠르게 잘 봅시다. 아무래도 뒤쪽에 있는 두 개가 좀 어렵습니다. 6이 수열 A에는 A1이 자연수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의 N 플러스 1은 AN 빼기 3N 단 AN이 양수일 때,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N 단 AN이 음수일 때를 만족한다. A1은 A9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A1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점화식이 나오면 뭐를 했으면 좋겠냐면 대충 어떤 흐름으로 지나가는 건지, 그러니까 추측? 약간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듯이 대충 점화식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봐봐. 그럼 뭐냐면 뭔가 양수이면 그 다음에 빼니까 좀 작아지겠구나. 작아지다 보면 음수가 되겠지? 음수가 되면 또 더해주네. 그럼 또 올라가겠지? 그럼 또 올라가면 또 빼네. 내려가겠지? 또 내려가면 또 언젠가 또 더해주겠지? 뭔가 이런 약간 오르락내리락의 흐름을 그리는 듯한 느낌이겠구나. 라는 게 일단 생각이 나야 돼. 뭐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일단 A1과 A2가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봐. 양수면 뺀대. 근데 만약에 맨 첫 번째 항이 한 3000이야. 그러면 초반 한동안은 계속 무슨 세만 하겠어요? 뺄세만 하겠지. 근데 그러다가 딱 X축 근처로 와서 내려가는 순간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루프 발동하는 것처럼 야 미치냐 올라가 플러스냐 빼 이런 식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을 보고 대충 이 수열의 점을 찍어보면 처음에 좀 큰 양수였다 치면 처음엔 쭉 내려올 건데 그 다음 순간부터 약간 지그재그로 가는 느낌이겠구나 라는 뉘앙스를 받을 줄 알아야 돼. 항상 점화식은 대충 어떤 흐름이겠거니를 느껴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건 여기 꿀렁꿀렁이 어떻게 될지가 아니겠냐? 초반에 처음에 이렇게 계속 뺄 셈인 건 그냥 뭐 3엔씩 빼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어디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거냐면 저 위는 모르겠고요. 마지막 양수와 첫 음수에 신경을 집중해보자야. 그럼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처음으로 0 이하가 되는 항을 A의 M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M은 당연히 뭔지 모르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셔. A의 M 플러스의 1이라는 항은 A의 M에서부터 어떤 조작을 해야 되냐? A의 M 플러스 1은 AM은 마지막 양수야. 아슬아슬 양수야. 그 말은 빼주면 되겠지. 얼마를? AN 빼기 3N AM 빼기 3M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것을 나는 음수가 됐다. 0 이하라고 합시다. 여기가 이하네요. 0 이하가 됐다고 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뭔가 루프로 들어갈 거거든. 그걸 이제 직접 관찰해 볼게요. A의 M 플러스의 2는 얼만겨? AM 플러스 1에다가 음수가 되면 더해줘야 돼. 얼마? N일 때 3N. M 플러스 1이면
3에 n 플러스의 1만큼을 더해줘야 돼. 근데 미지수 통일하게 이거를 엿다가 대입해보슈. 뭐 되냐? 지워지는 게 좀 있을걸? am 플러스 3이지. 그러면 am이 양수였잖아. 확실히 양수야. 그러면 이번엔 또 빼야 되겠네. a의 m 플러스의 3은 a의 m 더하기 2에서 빼야 돼. 양수면 뺄 거야. 얼마만큼? 3n만큼. 그럼 여기선 3괄호 m 플러스의 2만큼. 근데 미지수 통일하자. a의 m 플러스의 2라는 결과를 여기다가 대입해보자. 그럼 뭐가 되냐? am 해주시고 빼기 3m 마이너스의 3이지. 근데 아까 am 마이너스 3m이 음수였거든? 너도 확실히 음수네. 야, 양, 또 플러스 해줘야 되네. am 플러스의 4는 am 플러스의 3에다가 얼마 더해줄 거냐면 3괄호 m 플러스의 3 더할 거야. 근데 a의 m 플러스 3 자리에 요거 한번 대입해봐. 또 지워질 게 있네. am에다가 뭐냐? 6이죠. 마이너스 3 플러스 9. 그러면 얘는 또 무슨 수냐? am이 양수였단 말이야. 이게 양수야. 이해되냐? 그러면 이제 슬슬 문제를 보시면 A1과 A9가 같아야 되는데 맨 첫 번째 항 A1은 자연수래. 그러면 맨 처음에 A1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뺄셈이 되어가는 동안에 A9가 나타나면 둘이 같을 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 점화식은 대충 어떤 느낌인 거냐면 봐봐래. 이제 식의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정확해보자. 이 n의 값이 커질수록 빼는 거랑 더하는 것도 점점 커지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처음엔 am 빼기 3임이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음수가 될 땐 3이 더 작아요. 양수였을 땐 처음에 a의 m이었는데 그 다음은 3이고 그 다음은 6이야. 진폭이 점점 커져. 그래서 대충 이렇게 찍잖아. 이렇게 되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a의 1이 a의 9랑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당연한 얘기인데 a의 m이란 친구들은 삥꾸 같은 곳에서 나와야 될까요? 노랭이 같은 곳에서 나와야 될까요? 핑크에서 나와야 되겠지. 왜? A1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인 녀석들만 봐야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래서 저런 친구들만 보자. 양수인 친구들만 모아서 볼게. A의 m 플러스의 2가 뭐였냐면 A의 m 플러스의 3입니다. A의 m 플러스의 4가 얼마냐면 A의 m 플러스의 6이야. 그 다음 규칙 예측할 수 있니? A의 m 플러스의 6이 AM 더하기 얼마게? 9겠지. 일반화 해볼게. A의 m에다가 뭘 더했냐면 2, 4, 6이란 짝수를 더했으니까 m 플러스 2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것은 A의 m에다가 몇 더한 거게? 2일 때 3이고 4일 때 6이고 6일 때 9야. 2k일 땐 1.5배 이렇게 규칙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나의 의도는 뭐냐? 이런 친구가 A의 9가 되도록 하는 뭐 M이라든지 K라든지의 조합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괜춘?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AM 더하기 3K가 A의 9가 되도록 하는 거를 찾아보자. 이거를 봐봐. M이 M 플러스 2K. 그게 9가 돼야 돼요. 그치? 그러면 대충 찍어볼까? M이 뭐고 K가 뭐일 수 있지? M이 1이고 K가 4인 조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일단 여기가 A9 된 건 맞지?
근데 이제 이게 이거다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식을 써보면 A의 9는 뭐 더하기 뭐 이렇게 돼요? A의 1 더하기 얼마? 12. 오잉? 이상한데? 왜? 내 목표는 A1이 A9랑 같은 거거든. 두 번째. M이 2일 수 있나? 없죠? 3으로 갑시다. M이 3일 때. 그럼 K는 얼마면 돼? 3. 그럼 일단 A9는 만듦. 근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대. 그러니까 A의 9가 A의 뭐 더하기 뭐인 거야? A의 3 더하기 9인 거지. 맞냐? 여기다 대입한 건데. A3 더하기 9.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이게 A1이랑 같았으면 좋겠어. 그럼 A1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A1은 뭐지? 자, 보세요. A의 M이 마지막 양수라고 가정했다는 건 여기 그림 그려봤듯이 초반엔 계속 무슨 셈만 했어? 뺄셈만 했지. 그거를 거꾸로 가보자. M이 3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마지막 양수가 3인 거야. 그러면 A의 2는 A1 빼기 얼마게? 3이었겠지. A의 3은 A2 더하기 얼마게? 6이었겠지. A1 마이너스의 9였겠지. 맞잖아. 그래서 A3이 A1 빼기 9면 오, 되네. 맞네. 즉, 저 M과 K는 참인 조합이었던 거네. 들어가면 딱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잉.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모든 자연수 A1의 합을 찾으라는데? 오케이인 것까지도 오케이인데, 뭐, 그래서 어떻게 해라는 거야? 뭘 만족해야 되지? 자, 내가 M 이퀄 3이다라고 가정했다는 뜻은 무슨 말이야? A의 1, A의 2, A의 3, 근데 그 다음 A의 4 이렇게 같다는 뜻이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A의 3이 양수여야 되면서 A의 4는 무슨 수여야 돼? 음수여야 되지. A의 3은 양수인데요. A의 4는 음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A의 3이 양수인 건 팩트입니다. 그러면 A의 4를 한번 볼까? 근데 A4는 어떻게 만들더라? 여전히 여기서 이렇게 온 거지. 얼마만큼 뺀 걸까? 저 마식 보시면. A의 3에서 9만큼 뺀 거지. 근데 그게 0보다 작아야 돼. 물론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할 겁니다. 왜냐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부터 저 규칙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따라서 A의 3은 0보다 큰데 뭐보다 작거나 같다?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나 A1 구하고 싶은데 왜 A3만 구하고 찌라리세요? A1 어디 있지? 여기 있습니다. A3에다가 뭐만 더하면 돼? 9만 더하면 돼요. 따라서 10부터 18까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야. 집에 가서 내 말이 까먹어질 때쯤 다시 푸시면 되는데 왜 미리 수업했냐? 이런 점화식을 봤을 때 먼저 좀 대충 느껴두는 거라도 해야 손을 댈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하시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한번 풀어봤으니까 이 풀이가 한 2, 3일 있으면 다 까먹을 거거든. 그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영상 유튜브에 올려둘 거고 손풀이 드릴 거고 당연히 뒤에 해설지 있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 시간까지 방금 오늘 수업한 2단원과 3단원 모두 복습 완료하여 완료해 주시길 바라고
2단원, 3단원 완료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추가 문제로 핀셋 모의고사 핀모 3회 10문제짜리도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요 핀셋 모의고사 3회 또는 오늘 수업했던 것들에 대한 추가 질문 모르겠어 이런 것들은 다 클리닉 때 한 번에 해결합시다. 안 나타나더라 너네. 클리닉 월수금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좀 공부하러 와라잉. 월수금이 오늘이 수요일이죠. 월수금은 8층 8강실 요강의실에 내가 있을 겁니다. 1시부터 6시 반까지 쭉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화목토 같은 경우는 3층 2강의실, 3층에 제일 넓은 강의실 거기에 모두 1시인가? 아무튼 2시 정도부터 6시까지는 내가 있을 거니까 와서 질문 좀 해주세요. 우리 수업 말고 너네가 따로 푸는 모의고사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개념 수업 시간에 좀 뿌꾸뿌꾸해서 못 물어봤어요. 이런 것들 다 갖고 와도 괜찮으니까 이건 방학 때밖에 못 하잖냐. 학기 되면 너네 학교도 가야 되고 나도 낮에 학원에 없으니까 방학 때 할 수 있을 때 질문 좀 많이 하러 오시고 밀리지 않게끔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단원, 3단원 손으로 푼 거 어차피 뒤에 해설지도 있으니 해설지도 보시고 내가 손으로 푼 거 어떻게 되나 또 한번 필요하다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반은 해룡쌤이 풀었고 나머지 수열 절반은 내가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주 수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거 수투의 1단원 그 다음에 2단원을 수업할 거임. 그래서 일단 필수적으로 이 복습들을 하시고 만약 여력이 되신다 또는 미리 좀 보고 싶다 하면 1, 2단원 예습해 오시면 되는 거고 예습 안 해와도 오늘처럼 문제마다 필요한 것들을 먼저 가르쳐 드리고 집에서 풀어보세요의 방식으로 수업 진행할 거니까 예습을 못 해와도 큰 그건 아닙니다. 욕심 있게 하실 거면 해오시면 됩니다. 1, 2단원, 2단원씩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원의 1단원 극한, 2단원 미분법 요렇게를 수업할게요. 오케이,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 중간에 클리닉 좀 오십시오. 오케이, 곧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옥자 왜